질의 시간이 7. 예,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산통삼 장관님 뭐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한중 FTA도 주무장관이 되셔서 먼저 지금 한중 FTA가 연내 타결된다 결정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농산물, 특히 임산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농림부 입장을 좀 충분히 잘 반영하고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전 건설 문제입니다. 원전은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상당히 수용성이 어려워졌는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원전 유치를 추진했던 후보가 낙선하고 원전 반대를 했던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민심의 엄중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존경하는 장하나 의원이 발의했던데 전원촉진법에 실시계획 전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원전 건설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또 주민투표법상의 지자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동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전의 건설 과정에서의 그보다는 우리가 원전 부지를 확정할 때 주민의 여러 가지 동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뭐 지자체 의견 또 지방의회의 의견 다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적어도 원전은 안전성이 워낙 심각하니까 원전에 대해서만큼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 물론 뭐 우려하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어느 기관이든 그거는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럼 정부 입장은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제가 전에 본회의 때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전원과 달리 원전의 경우 주변 주민 지원에 관한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범위를 들어가는 이야기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범위를 넓혀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또 이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다른 발전소와 달리 원전의 경우는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걸 두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행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한데 8km가 아닌가 생각을. 8-10km. 예, 예. 이거를 이미 20km 혹은 30km까지도 확대하자는 이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그만큼 범위 안에가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뭐 좀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의 경우는 다른 발전원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부분은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한다고 꼭 직접 연결시키면은 그 부분은 좀 저희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을 소개시키거나 어떤 안전 대피하기 위해서 보다 좀 더 그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런 측면에서 확대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안정화 연결시키는 이것이 결국
수용성을 높이는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와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좀 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수용성이 결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과연 건설할 수 있나요? 정부는 물론 정부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또 정부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또 서로 간에 문제는 그게 왜 우리 지역이나라고 하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 설득과 동의 없이 그래서 작동할 수 저희가 있다고 보시는 처음에 겁니까?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어떤 동의 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입지를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과연 절차가 어떤 무엇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 지자체장이 또 지자체의회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했는데 뒤에 또 그거를 뭐 어떤 매번 선거에 따라서 결과가 된다 그러면 주민 의사는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의사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주민 의사를 다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하고 제가 말씀드린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지원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용성 높이는 노력을 안 해서 혹은 실패해서 주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원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원전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국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죠. 그 노력은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뭐고, 만약에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다음 회의 그 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법과 법 제도에 따라서 이미 충분한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또 원전을 건설하고 하느냐 안 하는 부분은 이건 장기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수급에 따라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하는데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까? 결국 현재 살아가는 주민,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을 얻지 못하는 법이 존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기를 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련 정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엽 의원님 비용을 들여서 최근 여론조사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와 같이 이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정말 변합니다.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뭐 비근한 예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만 해도 그때는 출산을 억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또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지는 것이고, 우리 한수원 사장님은 워낙 그 원전 분야에는 또 전문가시라서 정부 정책 입안의 주요 역할을 쭉 해오셨고, 아마 이 금석지감이랄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아마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그 시대 변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이 원한다면은,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은 그에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자세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주민의 수용성은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저희가 5월달에 원자력 문화재단 조사에 의하면은 대체적인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75%의 국민은 원전이 또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달리 말씀드리면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숙제도 또한 정부가 해야 되는 숙제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수용성이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의 조화를 어떻게 맞춰갈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정적 저는 공급. 이 부분이 원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과거의 틀에 매일 거 아니라 좀 새로운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적어도 원전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입지 선정할 때 있어서도 주민투표를 필수적 절차로 해야 된다. 또 수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변 지역 지원 범위도 좀 더 넓혀야 된다. 원전은 사실 이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으로서 우리가 폐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 폐쇄를 한번 해놓고 나면은 국민적 인식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조금 우리가 해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해체 기술로 과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원전이 가동되는 지역은 진짜 그야말로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좁은 국토에서 원전은 거의 다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해 있고 상상이 돼. 의원님, 그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하는 거 동의합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많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수 의원은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어떻게 했죠? 저희는 뭐 제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게 정말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적어도 주변에 대해서 많은 수용성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홍보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성과는 지금 원전 예정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한수는 그런 면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성공하든지 그렇지 못하다면은 정책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저희가 수용성 높이는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의 결정적 판단 근거는 결국은 주민투표해야 된다. 그건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에 관한 사안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법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는 이 밀양 송전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까?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 과연 원전을 착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과거 우리 핵폐기물 문제로 해서 부안 사태를 겪었습니다. 부안 사태를 겪어서 그것이 주민투표법을 만든 배경이 됐습니다. 원전은 그 이상의 주민 저항을 수반하려고 빠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면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도 달리 생각해야죠. 그런 전향적 네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자료 제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전력 우리 저 사장님 밀양 때문에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금 원전 예정 지역의 전력 개통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네. 향후 추가 건설되는 발전소의 전력 개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자료로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